원서책 고르는 팁 진짜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저도 어떤 원서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, 내 자녀의 지금 현재 읽어야 되는 책은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현 선생님과 헬레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원서 저희가 책이 엄청 많잖아요, 도서관에. 맞아요. 원서책 고르는 팁이 있나요? 원서책 고르는 팁 진짜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저도 어떤 원서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, 내 자녀의 지금 현재 읽어야 되는 책은 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만 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그 팁이 정확히 어떤 팁이 있나요, 대표님? 일단은 원서책을 고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여러 가지 책들의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. 픽처북, 그다음에 리더스북, 그다음에 챕터북, 이렇게 이제 크게 진행은 되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노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, 일단은 그 픽처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픽처, 사진, 동화책. 그림, 동화책. 동화책이 이제 픽처북이에요. 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텍스트는 좀 작거나 짧거나, 근데 대부분의 이 책의 비율이 80%가 한 페이지당 80%가 동화책, 그림이다 네. 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애들은 픽처북에 더 가깝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Sleeping Bears, 뭐 Sleep 뭐 이런 책들이 좀 있어요.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동화책, 픽처북에 더 가깝고요. 이거는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네, 그래서 그 다음에 읽는 게 이제 리더스북. 네.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챕터가 3-4개 정도밖에 안 되고, 그다음에 문장이 굉장히 단조로워요. 그리고 두께가 어떻게 되냐? 아마 이런 거 있을 텐데, 원서책 구매하셨는데 한 세트가 30권이라고 해서 왔는데 30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. 30권이요? 되게 너무 얇아서. 얇아서. 네. 그래서 막 어떤 책들은 도서관에 지금 꽂혀 있는 책들도 아마 조인님 아실 텐데, 어떤 책들은 막 너무 얇아서 제목이 뭔지 안 보이는 맞아요. 책들 이런 거 봐요. 막 찾아주면은 이게 뭐야. 막 이렇게 접혀가지고. 맞아요. 이게 꺼내서 직접 보던가. 네, 안 보이더라고요. 그 얇아가지고. 리더스. 그래서 챕터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, 페이지 수가 뭐 한 40페이지 정도? 그리고 두께 굉장히 얇은 책이 이제 리더스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챕터북 같은 경우가 챕터가 한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, 페이지 수가 한 100장? 70, 80, 90회? 이 정도? 이거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. 약간 그림이 없어지고. 그림 없고 다 텍스트고 이제 글밥수 많은 거.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네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는 이제 당연히 챕터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네. 맞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, 일단 처음에 우리 아이가 아직 파닉스를 못한다, 그리고 또는 이제 뭐 파닉스 단계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픽처북을 훨씬 더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. 실제로 지금 헬렌 그 잉글리시 이 기관에서 지금 그 원서반, 네. 프리스쿨 원서반 같은 친구들이 동화책으로 읽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 친구들이 도서관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아이들이 5살, 6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도서관을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텍스트를 읽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픽처북으로 많이 읽어줍니다.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어느 정도 영어가 조금 유창하더라고 하더라도 아예 레벨을 파악해서 픽처북이 적당한지 리더스북이 적당한지는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일단 아이의 레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, 아이가 좀 어리다면 픽처북으로 조금 더 재미를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픽처북을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. 픽처북을 읽어줘야 되는 나이 또래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어떤? 어머니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. 이 아이들의 그 나이 또래는 픽처,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텍스트를 못 읽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파닉스가 안 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가
좀 노력을. 네, 많이 읽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출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셔야 하지만 어쨌든 픽처북 단계에서는 동화책이기 때문에 엄마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픽처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보통은 조금 이제 텍스트도 읽고 어느 정도 감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더스 책. 읽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리더스 책 같은 경우도 복잡하지 않거든요.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비스킷. 그리고 이제 피기 앤 엘레펀트. 이 정도. 근데 조인쌤 저희 지금 파닉스 클래스 하는 애들도 파닉스를 하지만 도서관 같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. 네네네.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읽고 있는 게 그 리더스 그쵸, 정도예요. 그쵸. 비스킷도 네. 읽고 이제 그 피기 앤 엘레펀트 읽고 근데 그 친구들이 파닉스를 못한다고 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. 지금 다 퀴즈도 풀고 르네상스 퀴즈도 풀고 워크지도 다 하잖아요. 다 하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유치원생, 뭐 6살, 7살 좀 뭐 그 정도 친구들의 나이도 충분히 리더스를 해서 읽어볼 수 있다. 다양한 방법으로 리더스 책을 엄마랑 읽으면서 또 이제 파닉스 연습을 하면서 이제 좀 읽어주는 게 좋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챕터북인데 이게 글밥수가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나면서 일명 똥지. 똥지라고 하죠. 그 막 검은 칙칙한 영어 원서 종이. 근데 전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. 그쵸. 그런 왜냐면 책을. 해외는 다 그 책이 그 재질이기 넘기는 때문에. 맛도 있고. 맞아요. 냄새 살짝 나고. 그 냄새가 되게 좋아요. 네, 맞아요. 애들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. 글밥수가 많아서 그런가? 글밥수가 너무 많고 일단 그때부터는 현저하게 그림이 확 줄기 때문에 그죠. 거의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해요. 거기서 이제 한 번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챕터북을 읽어주는 게 좀 맞고요. 이제 리더스북하고 요즘에 이제 조금 아이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힘들어하니까 리더스북과 챕터북 사이에 얼리 챕터북이라는 게 또 하나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매끄럽게 넘어가 줄 수 있게끔 이제 얼리 챕터북이라는 것도 좀 나왔는데 이 챕터북보다는 조금 두께도 얇고 하지만 리더스북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있고 라고 해서 얼리 챕터북도 또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리더스 책을 읽다가 그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면 그 챕터북보다 조금 단조로운 챕터로 이제 읽어주시는 얼리 챕터북도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.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. 리더스하고 네. 챕터북 차이가 도대체 뭐냐?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 애들은 굉장히 얇은데도 점대가, 그러니까 AR 점수 때 레벨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. 네.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지? 얇은데 왜 높지? 맞아요.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뭔데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점수가 레벨이 높아?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번 읽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얇은데도. 무슨 내용이야?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이해가 잘 안 가.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의 챕터북의 좀 특징들이 뭐냐면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의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복잡하다 또는 세팅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약간 어머니들이 뭐야 이거 얇은데 너 왜 이해 못했어?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얇지만 레벨이 높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복잡한 전개이다. 그래서 챕터북 같은 경우는 복잡한 전개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.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치원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운 이야기, 단조로운 캐릭터, 단조로운 세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리더스가 어느 정도 됐다면 챕터북도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 챕터북을 좀 어려워한다. 그럼 얼리 챕터북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.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재미를 조금 많이 이 영어 책에 대한 재미도 많이 느껴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른 나이서부터 동화책, 피처북을 시작으로 올라가 준다면 사실 조금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다독을 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탄탄해질 수가 있거든요. 어휘력이. 그래서 이제 리더스 북
정도까지는 많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해주시면서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단어력과 어휘력이 좀 탄탄하게 키워주신다면 챕터북으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조금 이른 나이부터 재미를 심어주는 픽처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의 다독을 리더스 단계에서 좀 다독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챕터북으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의 정독을 시켜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챕터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는 어머님들이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. 네. 언제 읽어야 되지? 어떤 책 읽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북의 종류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연령별 네. 탑에 속하는 스탠다드 네. 책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. 다음 편에서는 오늘은 전체적인 이 북의 종류를 설명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다음부터는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어떤 책을 읽어주는 게 스테디셀러인가, 어떤 게 베스트셀러인가, 어떤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. 감사합니다.